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에요. 날씨도 꽤 시원해졌어요. 온 마을이 안개로 뒤덮였어요. 러닝하기 딱 좋은 선선함이에요.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추석 때 살찔 걸 대비해서 열심히 러닝을 해보려고요. 그러나 제가 꼴찌예요. 저 먼저 도착한 자의 여유로움. 마법의 성을 연상케 하는 숲속 풍경이에요. 오늘도 에셋을 돌보기 위해 러닝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동 후에 먹는 달콤한 식사, 수제 그래놀라와 요거트, 그리고 자연식 식단. 옥수수가 저렴할 때 얼려 놓았어요. 냉동 옥수수를 쪄 먹어도 맛있어요. 쿠팡에서 냉동 옥수수도 팔아서 필요하다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난자완스. 여러분 혹시 중국집 가서 난자완스 드셔보셨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엄청 비싸게 팔죠. 적어도 4, 5만원? 저는 지난 8월 22일 영상에서 미트볼을 많이 만들어 냉동해 놨는데 그때 그 미트볼로 난자완스를 만들어 보려고요. 난자완스 재료 4, 5인분 참고하세요. 간장 약 5티, 굴소스 2에서 3티, 설탕 1티, 소금 1티스푼. 중국식 요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냉파하기에 딱 좋은 요리를 했어요. 싱거우면 간장 추가. 중요한 건 불 조절과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목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넣으면 더 중국 요리 같을 거예요. 혹시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시판 냉동 미트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후추 촥촥. 저는 한 그릇 메뉴를 너무 좋아해요. 한 그릇으로 단백질부터 섬유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도 또 얼마나 잘 먹는지요. 추석 끝나고 먹다 남은 동그랑땡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곤충 사마귀, 이름 키위, 만두. 첫 탈피에 성공한 사마귀, 이름이 키위예요. 벌레 아닙니다. 곤충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곤충 애호가라는 사실을요. 2달 동안 사마귀 3마리를 키웠답니다. 두 번째 녀석, 얘는 만두예요. 몸에 올려놓고 놀아요. 결벽증 있는 저희 남편 까무라칠 뻔. 엄청 작죠. 진짜 귀엽다. 이래봬도 사냥할 때는 날렵하답니다. 아침마다 둘째가 막내를 데리고 풀밭에서 먹잇감을 잡았어요. 잘 잤어? 각종 메뚜기와 귀뚜라미 찾는 중. 자식처럼 예뻐하는 사마귀를 위해 아들 녀석은 아침마다 풀숲을 뒤지고 저는 그 아들 녀석을 먹이기 위해 오늘도 채소를 다듬습니다.
무생채 준비 중. 제가 아들 녀석한테 그랬죠. 사마귀 먹잇감은 참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부럽다고. 두부 볶음 요리. 매일마다 사마귀 먹잇감을 고민하는 아들이 이 애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준다면. 두부 볶음 재료는 4, 5인분. 한번 훑어보세요. 추석 때 항상 하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 쉽고 보기 좋은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달걀물에 두부를 한 점 한 점 기름에 부치고 각종 채소와 버섯으로 볶아내는 영양 만점 요리예요. 간은 앞에 난자완스처럼 간장, 굴소스, 소금으로 조절하시고 설탕과 전분가루는 넣지 않았어요. 부쳐놓은 두부를 옆에 놓고 파와 마늘을 볶다가 각종 채소와 버섯을 넣어요. 양념을 한 후 두부를 넣어서 양념이 스며들도록 조리하면 끝이에요.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무가 있어서 무생채도 만들었어요. 예쁜 접시에 담으면 멋진 요리가 되고 이렇게 각자 나눠주면 영양 만점 한 그릇 메뉴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역시 후추 촥촥.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예요. 부드럽고 촉촉한 두부의 식감을 아이들도 참 좋아해요. 집에서도 쉽고 건강한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절약도 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 이란이 많이 컸죠. 너무 잘 먹였나봐.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마귀와 놀아주는 저희 집 둘째. 그래야지 촉촉한 게 애들이 매일마다 사마귀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이전에는 거북이 박사였는데 이제는 사마귀 박사가 되었어요. 집에서 곤충을 키운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식이 뭔지 자식이 좋아한다니 허용할 수밖에요. 탈피 준비 중. 아들이 며칠 동안 캠프 참석한다고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큰 미션을 주고 갔어요. 저더러 아침마다 귀뚜라미를 잡아서 사마귀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근데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 잘한다 시연이.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시연이 고마워. 매일 아침 오빠를 따라다니던 막둥이가 도와준 덕분에 제가 귀뚜라미 잡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1번 사마귀 이름 키위, 2번 사마귀 이름 만두. 얘네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얼마나 많이 먹던지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오 잡았다. 엄청 빨라. 휴, 그렇게 미션을 완수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혹시 가지 볶음 요리. 지난 영상에 가지 튀김 요리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지 요리 중 최고는 역시 돼지고기 가지 볶음이에요. 돼지고기 가지 볶음 재료 참고하세요. 중국에 여행 가시면 식당에 꼭 가지 요리가 나오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굳이 센 불에서 볶지 않아도 되고 중약불에 볶다가 뚜껑을 닫고 익히면 부들부들한 가지 요리가 완성된답니다.
대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요리에는 생강 필수. 기름에 고기를 먼저 볶다가 살짝 겉면이 익으면 파, 마늘, 생강을 넣어서 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야 해요. 그 다음으로 간장약 4티, 굴소스 1티로 볶다가 차례대로 채소를 넣어요. 가지까지 다 들어갔으면 뚜껑을 닫고 약불로 스팀합니다. 채소 본연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찌듯이 볶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 추가. 한번 뒤집어서 다시 스팀. 그 사이에 택배가 왔어요. 식재료이기 때문에 얼른 확인하고 정리해요. 새우와 유부, 피.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냉동 식재료는 미리미리 준비해 뒀어요. 냉동 닭 정육과 닭 가슴살. 택배를 정리하는 사이에 가지가 부들부들 익었어요. 막둥이 먹을 분량만 덜어내고 두반장을 넣었어요. 싱겁다 느껴지신다면 지금이라도 소금을 추가하세요. 비주얼이 꽤 요리에 가깝죠? 저희는 밥에 올려 먹었지만 요리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요. 크러쉬드 레드페퍼 촥촥. 모든 영양소가 들어간 한 그릇 요리. 사랑합니다. 탈피를 한 번 할 때마다 쑥쑥 크는 사마귀들. 나무를 타듯 우리 애들 손에 타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체크하고 노트에 적어놓는 사마귀 박사. 막내도 이제 거부감 없이 손에 올려놓고 사마귀와 노네요. 어둡고. 어른이 탈피 됐어? 축하해요. 어른 됐어? 어른이 됐어요. 동물이나 곤충들은 참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반면 사람은 어른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쩜 50년이 지나는데도 어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정성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그 걸작품이 빛을 발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천 자장면. 그 걸작품들을 먹이기 위해 저는 오늘도 칼을 들었습니다. 사천 자장면 재료 참고하세요. 사천 짜장은 매운 짜장이에요. 하지만 춘장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면을 준비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시듯대로 안 돼요. 아우 난장판. 이번엔 파와 마늘 그리고 생강을 먼저 볶다가 소고기 다진 육을 넣었어요. 왜 순서를 바꿨느냐 묻는다면 파 향을 내고 싶었거든요. 만약 고기를 노릇하게 볶고 싶다면 고기를 먼저 볶아요. 그리고 양념을 하고 채소들을 넣고 중약불에 볶아요.
과거 신촌에서 이름을 날렸던 중화요리 홍매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드디어 오늘 처음 만들어 보네요. 짜장면은 역시 양파와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원하는 만큼의 물을 넣고 맛을 보아요. 그리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해요. 더 맵고 빨갰으면 좋겠는데 두반장은 너무 매울 것 같아서 덜 매운 고춧가루를 추가했어요. 마지막에 전분가루를 넣고 골고루 저어요. 중국식 면을 삶았으면 더 좋겠지만 전문 면이 없다면 그냥 소면으로 대체해도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게 짜장면 만들 수 있겠죠? 별미로 최고 요리예요. 슥슥 비벼 먹으면 일품 일품. 짜장은 짜장은 어떻게 달라? 매운 거지. 채소 듬뿍 들어간 짜장 소스와 어우러진 이 맛. 이게 과연 내가 만든 것이 맞느냐? 매콤하니까 느끼하지도 않아요. 진짜? 아, 그래. 중국식 요리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만 익숙해지면 어느 요리든지 웬만하면 다 도전할 수 있답니다. 이건 두반장 없는 막둥이 것. 이거 어떻게 이런 데에 들어오냐고. 나갈 줄은 모르겠어. 보이지? 안 보여. 나온다. 도둑질. 되게 힘세다 근데. 내 돌 가져왔어. 야, 도둑질. 저게 뭐가 필요한가? 도둑 녀석. 흙을 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갖고 와야 근데 못 나가잖아 너. 열긴 열어야지. 근데 이게 엄마. 무슨 벌이지? 멈추면 내가 막대기 열어줄게. 날려고 하는데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있어. 문 열어. 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뭔가 기어 나오고 있어. 저기 있다. 날라갔다. 갔다. 숲속에 산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곤충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단점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여태껏 자연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처럼 자연에 가까운 식단이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핸드메이드 허니 머스타드 소스. 소스 재료 참고하세요. 언젠가부터 시판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안 사게 됐어요.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봤는데 훨씬 맛있더라고요. 밸런스 볼, 치킨 포케. 포케 레시피는 채소만 나열할게요. 각자 원하는 채소의 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에 가보니까 포케 한 그릇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포케는 조리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소스를 얹어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평소에 발사믹 샐러드 소스를 활용하거나 마요네즈와 돈가스 소스를 넣어 먹었는데 요즘 들어 마요네즈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닭가슴살을 익힐 때 간장을 넣으면 소스의 역할도 해준답니다.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현미밥의 양을 좀 더 늘리고 맛을 더하기 위해 치즈와 갓소부시도 올렸어요. 이렇게 먹으니 아이들이 채소 먹는 것이 습관으로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손도 안 댔던 닭가슴살을 엄청 좋아하게 됐답니다. 보기에도 예쁘죠? 느끼한 명절 메뉴가 질릴 때쯤 집에서 밸런스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몸에 쌓인 노폐물이 잘 배출돼서 먹고 나면 몸도 개운해져서 컨디션도 좋아져요. 안녕. 밟을 뻔했어. 네 키위처럼 생겼어. 어떡해. 이쁘게 생겼다. 눈이 이거 봐. 눈이 똘망똘망. 이게 참냐? 눈이 똘망똘망해요. 안녕. 야간 채집. 돌아가는 게 못 찾았어요. 사막 위에 짝을 찾으러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먹이도 잡고 급기야 사마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마귀 짝짓기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밟았나? 우리가? 우리가 밟았어. 우리가 하나. 아까 네가 얘기한 게 이거야? 네. 얘랑 방금 쟤. 이제가 건드렸는데 안 날아. 오빠 우리 키울까? 아니야. 너 키위 아니야 혹시? 아니야. 시간 뒷주먹 없나? 아들이 큰 결심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녀석도 방생하기로요. 안녕. 안녕. 왜 깜짝이야. 많이 컸네. 기억할. 들어가. 안녕. 이파리가 너무 약하다. 근데 바로 옆에. 안 움직여? 맛있게 먹어라. 이별은 언제나 흔적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 이별이 크던 작던 허전함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저에게는 작은 이별이었지만 제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마귀와 지낸 2달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연어 회덮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냉동실에 연어가 없어서 금 메뉴 바꿨어요. 햄, 채소, 비빔밥. 평소에 통조림, 가공육을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쓰이네요. 2025년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과 이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이별 후에는 기회가 없으니 시간이 허락할 때 아쉬움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서로를 아끼시길. 특별히 명절 연휴 동안 가족분들과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천드린 요리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도전하신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게 한 입. 가공육을 먹더라도 채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속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대만에 망고가 있다면 한국에는 황도 복숭아가 있다.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의 최애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복숭아 뼈까지 쪽쪽.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